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쉽게 지치는 요즘. 높은 불쾌지수와 함께 여름철 자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감염성 피부 질환인 무좀인데요. 가려운 증상과 함께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는 손발톱 무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막힌 신발에 갇혀 사는 우리의 발. 맨발인 채로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을 때면 정체를 드러내는 무좀. 곰팡이균의 일종인 백선균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이면 무좀균 증식이 늘고 발에 영향을 주면서 무좀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좀이 생기면 변색이 일어나고 발톱이 두꺼워지는 등 손발톱의 변형과 박리로 모양이 울퉁불퉁해지는데요. 한 번 발생하면 재발이 잦고 완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손발톱 무좀. 요즘 같은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손발톱 무좀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꽁꽁 숨기고 싶은 말 못할 고민. 손발톱 무좀의 모든 것. 피부과 전문의 김수홍 원장과 함께 지금 알아봅니다. 네, 자, 국내 성인의 70%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이 무좀이 굉장히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입니까? 무좀이란 피부 각질층에 진균, 즉 곰팡이가 감염되는 표재성 곰팡이 질환을 백선증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발에 생기는 족부백선을 무좀이라고 부릅니다만 발뿐만 아니라 손, 손톱, 발톱, 사타구니 등 피부 어디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에 곰팡이균이 감염된 질환이 무좀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요 무좀이요 여름 불청객으로 불리잖아요. 그만큼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 활발히 번식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무좀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무좀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적의 환경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좀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좀은 전염성 질환입니다. 무좀 환자의 병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에는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사람이 맨발로 이용하는 공중목욕탕, 찜질방, 수영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되기 쉽습니다.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는 경우 발수건이나 슬리퍼 등을 통해 다른 가족들이 전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좀은 발의 습도가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염률이 높아지는데요. 주로 하루 종일 꽉 맞는 구두를 신고 일하는 사람, 습도가 높은 곳에서 생활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무좀 환자는 연평균 1.5% 증가했는데요. 무좀은 남성에게서 더 잘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 무좀 환자 성별 통계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6%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스타킹이나 하이힐 등 발을 습하게 만드는 환경에 자주 노출돼 무좀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손과 발, 피부에 생긴 무좀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손발톱에 곰팡이가 침투돼 만성화가 진행됩니다. 발톱 무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끝이 누렇게 변하면서 갈라지는 원위부 발톱 무좀을 비롯해 전체가 변색되고 손상되면서 극심한 통증까지 나타나는 칸디나 발톱 무좀 등이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전염력이 높고 늦게 치료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평소 자가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손이나 발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무좀이 전염성이 강한 데다가 사실은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질환이어서 혼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민간요법이라든지 치료에 관한 속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무좀약 치료가 어렵다. 그렇죠. 태아나 신생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네, 진실입니다. 거의 모든 먹는 무좀약과 바르는 무좀약이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금기이거나 권장되지 않습니다. 네. 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일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무좀약 하나조차도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초에 발을 담그면 무좀이 낫는다. 요거 정말 유명한 속설이에요. 실제로 많이 또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확인해 주시죠. 네, 오해죠.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죠. 식초와 같은 강한 산성용액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무좀 곰팡이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도 버티기 힘듭니다. 화학 화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피부 상처를 통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좀 잡으려다가 발 피부가 다 벗겨져서 오히려 다른 질환으로 진행이 또 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발톱 무좀 치료에는 매니큐어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까요? 거짓이죠. 미용적인 목적의 매니큐어를 발라서 발톱 무좀이 치료가 될 리는 없겠죠. 오히려 무좀의 발견 시기를 늦춰서 치료가 늦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니큐어 형태의 발톱에 바르는 무좀약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발톱 무좀은 바른 약 단독으로는 완치가 어렵고 레이저 치료나 먹는 약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잘못 알려진 민간 요법에 기대서 치료를 하다가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피부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톱 무좀으로 병원을 찾은 실제 환자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후에 원장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무좀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발톱 무좀 증상이 어떠셨어요?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요. 이제 발톱에 광택이 없고 색이 좀 변해서 이제 발톱 무좀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색 때문에 단순히 병원을 찾으셨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점이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되거나 그러면 발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발을 이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약도 바르고 사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레이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로. 무좀은 전염력이 매우 높고 늦게 치료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랗게 되고 우퉁우퉁하게 되는 부분들이 다 무좀 곰팡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10회에서 12회 정도, 또 많이 하면 14회 정도 치료하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4회 하고 완전히 완치가 됐죠. 하지만 무좀은 자연 치료가 어렵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무좀의 유형을 파악해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라면 무좀의 특징적 피부 증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인 곰팡이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KOH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KOH 검사는 환자의 무좀에서 긁어낸 각질을 KOH, 즉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녹여서 현미경으로 곰팡이균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무좀이 의심될 땐 간단한 진균 검사로 곰팡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무좀은 항진균제 연고만으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지만 무좀이 손발톱까지 번진 상태라면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요. 손발톱 무좀 레이저는 레이저 빛이 쪼여지는 손발톱 부위에 있는 곰팡이균만을 살균하고 신체 내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손발톱 무좀 레이저가 국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 보험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치료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해 무좀균을 없애는 레이저 치료. 손발톱 무좀이 있는 곳에 레이저를 조사해 곰팡이균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데요.
혈액순환 개선과 세포 재생을 통해 건강한 손발톱이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먹는 무좀약처럼 간에 부담이 없어 누구에게나 시술 가능한 안전한 치료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참 이렇게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진료 모습 그리고 치료 과정을 영상으로 잘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손발톱 무좀에도 레이저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무좀 약 복용이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게 방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좀은 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손이나 사타구니 등 온몸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으로 봉화지겸이 생기면 발등이 붓고 아프며 열이 납니다.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닌데 그럼에도 완치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재발이 너무 잦거든요. 재발이 잦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곰팡이균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완전히 죽지 않은 곰팡이 때문에 무좀이 재발하게 됩니다. 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 발 무좀이 치료되더라도 발톱에 남아있는 무좀균 때문에 재발이 흔합니다. 따라서 꼭 발톱 무좀까지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 후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팁을 주시죠. 신발이나 양말에 남아있는 곰팡이균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신발이나 양말은 버리거나 항진균 분말을 이용하여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이나 발매트는 삶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좀 환자가 남아 있다면 내 피부에 무좀을 치료하더라도 그 가족을 통해 재감염되기 쉽습니다.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가족 모두가 같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무좀 환자분들은요, 이게 잘 낫지 않아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남겨주신다면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치료가 어렵고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 등 좋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불청객으로 불리는 무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피부과 전문의 김수홍 원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질환, 손발톱 무좀. 그래서 꼭꼭 숨기다 보면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쉬운 데다가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없다고 방치를 하다가 온몸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